회계의 정석 한선생입니다. 드디어 재무회계를 다 마쳤고요. 이 시간부터는 원가 회계로 넘어가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흔히 일반적으로 회계를 세 가지 분야로 일반적으로 구분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재무회계,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정부 기용자에게 겁나 제공하는 거죠. 재무제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은 원가회계. 이건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제품의 원가 계산하는 분야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세무회계라는 거를 요 원가회계 끝나고 할 건데요. 세무회계는 말 그대로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그러한 회계 한 분야가 되겠다라는 얘기다. 재무회계는 무조건 우리 시험에 거의 뭐 70~80%를 차지한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면 출제가 돼요. 객관식의 전산학기 1급 시험에서는 4문제. 그래서 한 문제당 2점씩이니까 2점에 4문제면 8점이죠? 8점이죠? 여러분들 원가회계를 건너뛰고서 시험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100점에서 시작해가지고 틀릴 때마다 점수가 차감이 되는 건데, 원가회계 안 하는 사람들은 8점 빠지죠? 92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수가 까이는 거예요. 누가 더 70점에 빨리 도달할 거야. 70점 넘어야 합격인데 원가회계를 제끼는 건 그만큼 겁나 위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그 재무회계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딴 데서 못 들어본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원가회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암기하실 필요 없이 전부 다 이해를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원가회계 듣다가 가끔 개지려버리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옆에다가 한 번씩, 한 장씩 이렇게 잘 쟁여놓고 수업을 들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원가의 개념. 자, 원가는 재화나 유형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된 경제적 가치 희생을 금액으로 겁나 측정한 것을 말한다. 자, 각주. 쉽게 말해서 제품 만들 때 들어간 돈이다라는 얘기다. 돈 쓴 거죠, 뭐. 자, 두 번째로 원가회계는 원가를 계산하는 분야죠. 제품이 원가 계산하는 건데, 원가회계에서 계산된 원가 정보는 다음과 같이 재무회계랑 관리회계에 겁나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다. 자, 우리 원가회계는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자, 얘는 요렇게 자, 이 로봇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향을 겁나 미친다는 거죠. 자, 우리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원가회계에서 원가를 계산하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 때 우리 제품 원가라든지 아니면 만드는 중인데 아직 완성은 안 된 뭐 제공품이나 뭐 이런 원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그런 항목들의 원가 정보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뭐냐면, 관리회계는 굉장히 고급진 회계예요. 관리는 이제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우리 경영학을 매니지먼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영진이 주로 하는 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평사원들은 아니고 최소한 관리직급 이상이나 혹은 경영진, 이사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의사결정 같은 거 해요. 의사결정이나 성과평가. 그래서 뭐 새로운 제품 라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공장을 막 폐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신제품을 출시할 건지 말지, 이런 굉장히 큰 의사결정이죠. 굉장히 고급진 회계예요. 물론 당연히 원가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죠? 신제품을 만들려고 한다. 자, 이거 원가가 얼마 들어갈까요? 기존 제품 라인 폐지할다. 싹 빼버릴 거예요. 그때도 원가 정보를 이게 반영을 해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원가의 분류. 원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겁나 분류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다.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로 크게 가장 중요하게 분류를 하고요. 뭐 이렇게 맛있는 우유, 귀엽죠? 이렇게 조그만 거, 쪼꼬미. 자, 아무튼간에 이거 마트에서 정확하게 1,000원에 사왔거든요. 이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우유가 100원이었는데 와, 이제는 이거 200ml죠? 180ml. 와, 개비싸다. 그래서 1,000원인데 원가가 대충 뭐 450원 들었다고 치자. 요 우유 조그만 거 하나 만드는데 450원 들었어요. 근데 같은 450원의 원가라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거든요. 형태. 자, 일단 이거 우유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우유가 들어가고 뭐 설탕이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커피 우유이기 때문에 커피도 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요런 우유팩, 우유곽, 이거 종이, 뭐 이거 인쇄하려면 뭐 그런 것들도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 뭐라 그래? 재료비라 그러죠. 재료비. 자, 그 다음에 이거 가만히 그냥 그 원재료들 바닥에 쫙 깔아놓으면은 지네가 알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노동력,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농업이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는 재료비도 아니고 농업비도 아니고 기타 뭐 공장에서 들어간 전기세라든지 뭐 공장 기계 감가상각비 뭐 이런 각종 비용들 기타 묶어서 그냥 제조 경비라고 불러요. 경비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원가를 분류를 겁나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다. 자, 추적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원가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직접비 그리고 간접비로 겁나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다. 됐죠? 자, 우리 공장이 이제 좀 사례를 바꿔서 우유가 아니라 통조림 만드는 회사예요. 통조림. 자, 이렇게 통조림 만드는 공장인데, 자, 한쪽에서는 꽁씨 통조림을 겁나 만들고 이 꽁씨 통조림. 네. 이거 김치찌개 넣으면은 개꿀이죠. 네, 개꿀 맛이고, 한쪽에서는 뭐 걸뱅이, 걸뱅이가 아니라 골뱅이라고 해야겠죠. 걸뱅이는 안 좋은 뜻이니까요. 사투리로. 네. 어쨌간에 꽁치와 걸뱅이가 아닌 골뱅이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요. 두 가지 생산 라인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꽁치 통조림이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꽁치가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꽁치 통조림이라고 해가지고 먹으려고 사왔는데 속에 골뱅이가 들어있네? 사실 땡 잡은 거예요. 그죠? 골뱅이가 개비싸기 때문에 골뱅이는 양식이 안 돼요. 채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골뱅이 통조림 원래 비싸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골뱅이 통조림 만드는 데는 골뱅이가 겁나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당연하게 하나의 제품에만 들어가는 이런 애들의 원가를 직접비라 그래요. 직접비. 간접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캔도 똑같은 깡통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물도 들어가야 되고 간장이나 뭐 각종 조미료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뭐 설탕도 좀 들어갈걸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약간 짭짤하기만 하면 안 되니까 뭐 등등 뭐 해가지고 뭐 기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쳐요. 근데 그냥 가정상 자, 요번 달에 간장을 400만원씩 공장에서 썼더라. 간장이라는 원가가 400만원 들어간 거죠. 자, 이거 꽁치 통조림 원가예요? 골뱅이 통조림 원가예요? 모르겠죠. 알 수가 없죠. 왜? 요 간장은 꽁치 통조림 만드는 데 들어가고 겁나 걸뱅이 아닌 골뱅이 통조림 만드는 데도 겁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직접적으로 추적이 안 되죠. 얼마씩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뭐 나눠주는 그런 계산을 나중에 해볼 건데요. 요런 애들을 간접비라고 불러요. 간장이나 뭐 캔 물 이런 거. 그래서 직접비는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데만 들어가는 그런 원가들. 꽁치랑 골뱅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캔이나 물, 간장, 설탕 등등등 이렇게 둘 이상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것들을 간접비라고 부르게 된다는 얘기다. 됐죠? 마지막으로는 행태에 따른 분류, 행태. 자, 행태에 따른 분류는 이제 변동비랑 고정비가 있어요. 자, 요거는 셋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거거든요. 일단 별표 하나 오지게 박아놓고 좀 이따 밑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비랑 변동비. 자,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형태. 재료비는 재료비, 재료. 그 다음에 농업비는 이 사람들의 노동력, 임금이죠. 돈 들어간 거. 경비는 나머지, 제외한 나머지 원가. 자, 두 번째로는 겁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직접비는 하나의 제품의 제조에만 투입되는 것으로서 겁나 추적 가능한 원가. 그래서 꽁치나 골뱅이 이런 거죠. 간섭비는 둘 이상의 제품. 자,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둘 이상의 제품에 겁나 공통적으로 투입된 것으로서 추적이 겁나 안 되겠죠.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거를 간접비라고 부르게 된다는 얘기다. 자, 마지막 이제 행태에 따른 분류. 요게 이제 수업 목적상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변동비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증감하는 원가, 즉 변동하는 거고요. 고정비라는 거는 조업도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원가를 고정비라고 불러요. 근데 조업도는 뭐냐? 정확한 의미는 일한 양이에요. 일한 양.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 작업 시간, 그 다음에 직접 뭐 노동 시간,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조업도로 쓰이는 게 생산량이에요. 생산량. 즉 물건을 얼마큼 만들었냐. 물건을 적게 만들었으면 조금이란 거고, 물건 많이 만들었으면 많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일한 양인데 일반적으로 생산량을 보시면 돼요. 자,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면 얘도 같이 많이 들어가고, 생산량이 적게 생산되면 얘도 조금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재료비를 넣을 수 있죠. 자, 요 우유 만드는데 180ml인데 180ml 만드는데 뭐 우유가 180 정도 들어가겠죠. 이거 하나 만들 때는 180 들어가요. 두 개 만들 때는 360 들어가고, 100개 만들 때는 18,000, 18,000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죠. 조금 만들면 조금 들어가고, 이런 재료비예요. 고정비 같은 경우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즉 조금 만들든지 많이 만들든지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하다. 이거는 대표적인 게 공장 임차료 같은 게 있죠. 공장 월세.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그맣게 못 만들었어요. 그래도 임차료는 뭐 200이면 200만원.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공장 임차료는 200만원으로 정해졌다면 200만원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고정비가 되겠다는 얘기다. 의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얘네들의 그래프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그래프로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걸 내놓고 요거 해석해봐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총 변동비다라는 거는, 자, 제가 이제는 다른 건 어려우니까 생수를 만들게요. 생수. 자, 500ml짜리 생수. 뭐 만들까요? 백두산 백산수? 네, 그런 거 만든다고 치자. 자, 그러면 만약에 변동비, 자, 우리 회사가 한 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생수를 한 통 혹은 뭐 10,000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자, 한 개를 만들면 물이 얼만큼 들어가요? 500만큼 들어가겠지. 그죠? 근데 생산량을 10,000개까지 늘리면 하나 더 500리터이기 때문에 500만 리터가 들어가겠죠. 500만 리터. 자, 물 더럽게 많이 들어가죠? 500만 밀리리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변동비는 이런 식으로 조업도가 늘어나면 얘도 같이 늘어나고, 조업도가 적게 만들어지면 재료비에 조금 들어가고 그런 거죠. 변동비는 재료비에 예를 들면 되니까. 자, 그러나 총고정비. 자, 여기 한 개를 만들든지, 자, 한 개를 만들든지 10,000개를 만들든지 얘는 공장 임차료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조금 만들어도 200만원, 많이 만들어도 200만원. 이렇게 어차피 내가 내야 되는 공장 월세, 임차료는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총 고정비는 200만원으로 일정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단위당 변동비 볼게요. 단위당 변동비. 자, 요런 생수 보이시죠? 요거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요 백두산 백산수, 요거 하나 만드는데 한 개 물 몇 미리 들어가요? 500ml 들어가죠. 하나 만들 때 500ml 하나당. 자, 그 다음에 10,000개를 만들어요. 10,000개를 만들 때 단위당이죠. 단위당. 요거 어려우면 한 개당이라고 하세요. 한 개당. 단위당 한 개당. 자, 10,000개를 만든다. 10,000개째 물을 가져왔어요. 거기는 물이 많이 들어가요? 아니, 한 개당 들어가는 물의 양은 500ml로 완전히 일정한 것이죠. 그죠?
적게 만들든 많이 만들든 한 개당 들어가는 변동비는, 한 개당 들어가는 물의 양은 500ml로 겁나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하나당 들어가는 건 똑같이.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비, 즉 한 개당 고정비라는 거. 자, 이건 특별하게 별표 하나만 더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시험에서도 좀 더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자, 한 개당 고정비는 얼마 들어가냐. 자, 임차료. 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항상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야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재밌고. 자, 한 달 동안 더럽게 개고생해가지고 열심히 공장을 돌렸는데 백두산 백산수 한 통 만들었다 라는 아주 거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최소한 뭐 물, 페트병 이런 게 중요해요? 공장 임차료 들어갔죠. 이거 최소한 200만원짜리 굉장히 귀하신 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래서 하나 만들었어. 야, 이거 임차료 200만원 들어가지. 그러면 이거 최소한 200만원짜리 물이 되는 거예요. 겁나 무서운 상황이죠. 근데 자, 열심히 일해서 10,000개를 만들었다라고 이번에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페트병을 쫙 생수를 만들어서 쫙 깔아놔요. 깔아놓고 딱 보니까 한 개당 200원씩이라고 다 적혀있네. 자,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임차료 200만원을 요 10,000개가 각각 200원씩 다 나눠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200원씩 들어간 거예요. 한 개당. 그래서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더 많이 나눠 갔겠죠. 그죠? 임차료 200만원을. 그래서 얘는 줄어드는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특별히 체감한다고도 하거든요. 일자로 줄어드는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쭉 줄어들어요. 겁나 쭉 줄어드는데 절대로 0이 되진 않아. 그렇겠죠. 생수비는 겁나 많이 만들었어. 그래도 0.000001원이 되더라도 빵은 안 되겠죠. 그죠? 많이 만들수록 나눠지긴 하겠지만 빵이 되진 않아요. 마치 뭐 쉽게 말하면 택배비랑 비슷한 거예요. 택배비. 여러분들 택배 시킬 때 될 수 있으면 적게 시키죠. 그냥 하나 시키고 말죠. 미쳤냐라는 얘기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묶음 배송이 될까 막 이런 거 하면서 어떤 때는 좀 의사결정을 잘못해가지고 괜히 1+1 사가지고 음식 상해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다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원가 회계를 공부하면은 그런 센스도 좀 늘어날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근데 최대한 택배를 시킬 때 한 번에 많이 시키려고 그죠? 물티슈 하나 시켜요? 아니, 10개 정도 시켜야지. 그래야 택배비가 3,000원이면 하나 시킬 때는 3,000원이지만 물티슈를 10개 시키면은 하나당 택배비가 300원밖에 안 든 거니까 개이득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당 고정비.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준변동비와 준고정비로 겁나 분류할 수도 있다. 자, 준변동비는 뭐냐면은 고정적 기본요금, 고정비 성격이 있고 기본요금이 있고 조업도의 변동이 비례하여 증감하는 원가 변동비가 겁나 존재하는 것. 뭐 전기요금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기본요가 있죠. 기본요금에다 하등 쓰잘데기 없는 그 TV 수신료 2,500원 아까워 죽겠어요. 네. 그거 어쨌든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전기를 쓰면 쓸수록 뭐 킬로와트인지 와트인지 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준변동비. 자, 이거는 고정비 성격을 가진 기본요금이 겁나 깔려있는 것이다.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면 같이 늘어나는 이러한 변동비 성격을 가진 것이기도 존재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합니다. 기본요금이 이제 고정비죠. 고정비. 자, 요런 게 이제 준변동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준고정비. 자, 준고정비는 일정한 조업도의 범위, 관련 범위라 그러는데요. 그냥 어쨌든 일정한 조업도, 생산량의 범위 내에서는 고정비 행태를 보이지만 해당 조업도를 벗어나면 겁나게 증가나 감소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예가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는 기계장치가 있어요. 그거에 어떤 구입원가라든가 아니면 뭐 임차료 뭐 이런 거, 강판학비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이건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어떤 과자를 만드는 기기가 있어요. 근데 그 기계 한 대당 한 달에 과자를 1000개밖에 못 만들어요. 아시죠? 그러면 자, 과자 우리가 요번 달에 1000개까지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기계 한 대 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겠죠. 기계 빌려오는데 10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1000개 만들 때까지는 한 대만 있으면 되니까 빌려오는데 10만원만 드는 거죠.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요. 1001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1000개보다 딱 한 개를 더 만들려고 그러면 기계가 어떻게 해요? 한 대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한 대를 더 만들더라도 이걸 갑자기 원가가 팍 올라가요. 이렇게 팍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2000개까지는 또 쭉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두 대 가지고. 여기는 20만원. 이렇게. 그래서 1001개부터 2000개까지는 두 대가 또 열심히 만들어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2000개를 넘겨서 2001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 순간 기계 한 대 겁나 더 빌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또 원가가 팍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2001개부터 3000개까지. 그때는 세 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30만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거나 갑자기 감소할 수도 있겠죠. 자, 요런 거를 준고정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정한 조업도 범위 내에서 자, 예를 들면 1개부터 1000개까지 또 1001개부터 2000개까지 이런 식으로 일정한 조업도 내에서는 고정비처럼 보이죠?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요 조업도 범위 내에서는. 자, 그러나 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거를 준고정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로는 요 계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계단 원가라고도 겁나 부르게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를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자,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그 다음에 사람, 농업비, 그 다음에 기타, 경비로 이렇게 발생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자, 하나의 제품이면 투입되면은 그거는 추적 가능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만 들어가는 거고, 둘 이상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겁나 투입되는 것으로서 추적 불가능하면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행태에 따른 분류가 제일 중요해요. 조업도 쉽게 말해서 생산량이 변동함에 따라 원가도 어떻게 변동하느냐. 이거 변동비랑 고정비가 있는데, 변동비는 조업도 변동에 비례해서 총원가가 겁나 늘어나거나 같이 줄어드는 그런 원가고요. 재료비 같은 거 들 수 있어요. 고정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공장 임차료처럼 총 원가는 딱 정해져 있어요. 200만원을 딱 정해져 있고, 너 많이 만들든지 적게 만들든지 나랑 상관없어. 이런 게 고정비가 되겠다랍니다. 네. 그리고 요 그래프 겁나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준변동비와 준고정비, 어려운 내용 아니었죠? 상식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세 가지로만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타의 분류가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분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과 관련이 적을 뿐이지. 자, 관련원가와 비관련원가라는 게 있는데요. 관련원가는 특정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는 원가. 그 다음에 비관련원가는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 통제 가능도 그냥 말 그대로 경영자가 특정 원가를 통제할 수 있다면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하다면 통제 불능. 그죠? 어떤 원가들은 내가 열심히 잘 통제를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원가가 있다면, 뭐 아까 전에 공장 임차료 이런 거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통제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통제 불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은 통제 불능 원가가 되겠다. 그 다음에 매몰원가랑 기회비용은 조금 이따가 보론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매몰원가는 키워드만 동그랗게 치세요. 과거에 이미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미래 의사결정과는 관련이 없다. 여기 이제 키워드예요. 매몰원가 별표 2개 따로. 진심중요, 개중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문제에 겁나 나온다는 얘기다랍니다.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대안을 선택을 해요. 대안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C를 선택할지 이런 거 각각 대안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대안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 예를 들어 내가 B를 선택했는데 이 B를 제외하고 A랑 C가 남았죠. 그 중에서 가치가 더 큰 것.
쉽게 말해서 아쉬움이에요, 아쉬움. B를 선택했는데 보니까 C가 다른 것보다 좀 가치가 높네. C 좀 아쉽다. 이런 게 이제 기회병이 되는 것이죠. 자, 제조원가 3요소. 이것도 진짜 개중요한 부분인데, 자, 오늘 이제 원가 회계를 처음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시면, 그래도 원가 회계에서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원가 회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원가를 나누어 계산한다. 이를 제조원가 3요소라고 한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하나, 두 개, 세 개. 그래서 원가 회계 공부했다. 원가 회계 쪽에서 뭐 일을 한다 그러면 제조원가 3요소 하면은 요 세 개를 반드시 알 수밖에 없어요. 자, 제조원가인데 요거를 일단 제가 6가지로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아까 그 꽁치 걸뱅이가 아니라 골뱅이 이런 애들은 직접 재료비죠. 그 다음에 설탕, 간장, 물 이런 애들 간접 재료비죠. 이 두 가지로 재료비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직접 농업이랑 간접 농업비로 농업비도 구분할 수 있어요. 직접 농업비는 하나의 제품에만 들어간 농업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작업복 갈아입은 다음에 하루 종일 골뱅이 통조림을 만들어. 아니면 하루 종일 꽁초가 들어가면 큰일 나죠. 꽁치 통조림만 겁나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월급은 각각 해당 라인에 들어가는 것이죠. 간접 농업비 같은 경우는 둘 이상이 참견하는 사람들, 즉 공장 관리직이라든지 공장장 아저씨들 이런 부분들의 급여는 양쪽에 나뉘기 때문에 간접 농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접 경비랑 간접 경비 있는데요. 일단 경비라는 거는 직접 경비라는 거는 찾기가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 공장 전체에 대한 전기세 이런 거는 공장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간접 경비일 확률이 높죠. 물론 굉장히 큰 공정이라면은 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찾기도 힘들고 중요성도 떨어져요. 일단 얘는 겁나 개무시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원가 3요소. 얘네들 중에서 직접 경비 빼고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직접 재료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아니, 꽁치 통조림이라고 사는데 꽁치 안 들어있으면은 기분 좋아요? 황당해요? 겁나 황당하겠죠? 그래서, 자, 직접 재료비는,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많이 사용할 단어이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저는 영어로 DM이라고 할게요, DM. 자, direct 혹은 direct. 직접 재료비, material.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직접 농업비도 개 중요하죠. 해당 공정에서만 겁나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없으면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농업비. 자, 이것도 마찬가지. 디렉트, 다이렉트. 직접 농업비, 레이버. 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성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애들, 간접자 들어간 애들 중요성 겁나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모아서 자,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경비. 얘들 모아서 얘네들은 제조할 때 들어가는 간접비라 그래서 제조 간접비. 얘는 영어로 오버헤드 코스트라 그래서 OH.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제조원가들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겁나 중요, 진심 중요, 개 중요, 별표 5개. 그리고 밑에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겠지만 요 세 가지 합친 거를 단기 총 제조원가로 해요. 지금은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직접 경비 어떻게 해요? 각주가 들어있죠. 왜 개무시하는 거예요? 자, 직접 경비는 제조원가 3요소에 원칙적으로 제외해요. 현실적으로 발견하기도 어렵고, 다만 기출문제에서는 가공원가라든지 아니면 단기총 제조원가 계산 시에 이를 겁나 포함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다. 단기총 제조원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제조원가 3요소 3개 더한 거. 가공원가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초 혹은 기본원가랑 가공원가. 자, 우리 제조원가 3요소는 다음과 같이 2개씩 겁나 묶을 수 있는데,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이제 제조원가 3요소로 압축을 했죠. 각종 원가들을. 자, 위에 2개. 이거 우리 학창시절에 많이 했던 거죠. 벤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2개씩 묶어서, 자, 위에 두 개는
자, 기초원가 혹은 기본 원가라고 부르게 된다는 얘기다.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 그리고 우리 이제 기초원가라 그러면 뭐 1월 1일날 뭐 원가 들어가나? 안 돼요. 이제 우리 원가 회계를 학습하셨기 때문에 기초원가라 그러면은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 두 개 더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두 개는 가공원가 혹은 뭐 다른 말로 전환원가라는 말도 쓰긴 써요. 그래서 밑에 거 두 개 더. 직접 농업이랑 제조건조비의 합계액은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라고 겁나 부르게 된다는 얘기다. 그렇죠? 요거 계산할 때 만약에 문제에서 혹시나 직접 경비가 주어진다면 그냥 여기 껴넣자. 그런 뜻이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류였고요. 자, 우리 볼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매몰원가 기회비용. 아까 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과거에 이미 발생했다라는 거랑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런 두 가지 키워드가 매몰원가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매몰된 거죠. 과거에 발생해서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극장에 들어갔는데 영화가 겁나 재미없다면, 자, 이렇게 간만에 맘 잡고서 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있는 분들은 참 이렇게 극장 갈 수 있겠죠. 가면은 위에 뭐 영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해가지고 겁나 나와 있고 해가지고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자, 두 명이서 얼마인지 몰라요. 가본지 더럽게 오래돼가지고 자, 2만 원이라고 치고 영화표를 구입을 하고 구입을 하고서 들어갔어요. 자, 이제 마동석 씨가 나오는 영화예요. 마동석 씨가. 그래서 저는 보통 마동석 씨 나오면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겠다 하고서 이제 들어가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근데 한 5분쯤 지나니까 뭐 내용이 이렇게 싱겁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 10분, 15분 지났는데도 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돈 아까우니까 보자. 30분 지났는데 막 좀 열받으려고 그래. 감독이 누구냐 막 이렇게 이런 소리 나오고 이제 마동석 막 뒤지게 패고 싶고, 물론 싸우면 내가 뒤지게 막히지만 그래도 한 대라도 패고 싶은 그러한 겁나 수업 시간에 또 빡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겁나 열받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야, 재미 더럽게 없는데 나가자. 야, 나가서 카페나 가자. 자, 혹은 안 나간다. 야, 돈 아까우니까 계속 보자.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아깝다고 안 나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에서는 요 2만원 고려하면 안 돼요. 왜? 이미 써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요 의사결정 할 때는 뭐 가지고 해요? 요 두 가지 대안의 만족도에 따라서. 자, 만약에 나가면은 돈 아까워서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바람도 쐬고 뭐 그냥 더 맛있는 것도 먹고 할 수 있으니까 80. 근데 안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 만족도는 계속 짜증만 나고 만족도가 3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 막 깜깜한 데서 막 잠 올라 그러고 막 불편하고 막. 그래서 요거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사실은 요 극장 요거 표 산 거는 매몰원가예요. 가장 대표적인 매몰원가의 사례가 되겠다는 얘기다. 의사결정에 사실은 고려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각주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자, 시험에서 매몰원가가 출제된다면 이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우리 장부가액은 뭐예요? 뺄 거 뺀 거죠. 장부가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 누계액, 지금까지 감가상 것의 누적액을 겁나 뺀 것을 말한다. 야, 취득가액 1000만원이고 감가상 누계액 지금까지 300만원만큼 썼는데 귀양치를 500만원에 처분할지, 아니면 수리비를 들여가지고, 자, 첫 번째 대안이죠. 두 번째 대안은 수리비를 겁나 50만원 들여서 계속 사용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에 매몰원가는 얼마인가. 자,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그 감가상 누계액을 뺀 장부가액이 바로 매몰원가예요. 장부가. 취득해서 지금까지 쓴 거는 사실이잖아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죠? 의사결정하는데 지금까지 쓴 거는 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때 매몰원가는 1000만원에서 300만원 겁나 빼버리면 700만원이 바로 매몰원가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얘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 자, 두 번째. 기회비용은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에 내가 선택한 거 빼고 나머지 포기한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
자, 그냥 내가 뭐 밥을 먹는다고 칠게요. 밥을 먹는데 뭐 점심 뭐 먹을까? 자, 짜장면을 먹는다. 아니면 저는 면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냉면을 먹을까요? 냉면. 그 다음에 짜장면 그냥 일반 짜장 안 돼요. 최소 곱빼기나 쟁반 짜장 정도는 혼자 부셔줘야, 그래야 상남자가 되겠죠. 냉면도 보통은 안 먹어요. 곱빼기로 먹어야죠. 그 다음에 뭘 먹을까요? 비빔밥이나 먹어보자. 비빔밥. 마지막으로 가볍게 뭐 햄버거 같은 거 먹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때 이제 만족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짜장면 요새 먹고 싶은데 먹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먹으면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간만에 내가 좋아하는 집에 가가지고 거기 저도 좋아하는 집이 있거든요. 저도 짜장면 먹을 때가 됐어요. 이제 만족도 90. 냉면은 요새 좀 날씨가 좀 쌀쌀해서 내가 아무리 면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냉면은 조금 그렇다. 비빔밥 나쁘지 않아. 75 정도. 햄버거, 나 햄버거 먹은지 진짜 오래됐다. 햄버거도 먹으면 맛있겠다. 87점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죠. 자, 단순 만족도만 놓고 선택을 때 칠게요. 뭐 가격이나 이런 거 그냥 제껴버리고. 자, 짜장면 선택했죠? 자, 그래, 짜장면 제일 맛있을 것 같으니까 짜장면 먹자. 그러면 이거 지워요. 자, 선택된 거 지우고 나머지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거 뭐요? 햄버거가 바로 기회비용이 되겠다는 얘기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쉬움이라고 했죠? 아쉬움. 짜장면 다 먹고 나니까 그냥 아까 햄버거도 참 맛있었을 텐데 다음에 햄버거 먹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다. 됐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자, 다음 중 원가회계 특징으로 가장 틀린 것은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제품 생산에 소비된 원가를 검열시키게 한다. 그죠? 요 제품 팔았는데 제품 매출 원가죠. 원가 얼마 들어갔냐? 그거 당연히 원가회계에서 계산을 해야겠죠. 그 다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제공품이나 제품 등의 재고자산 가액을 결정한다. 맞죠? 얘네들이 원가를 알아야 재무상태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계획 및 통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제공한다. 요건 뭐예요? 위에 두 개는 재무회계, 요거 세 번째는 요거는 관리회계죠. 이러한 의사결정이나 성과평가 등등을 하는 게 관리회계인데 거기에 원가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이죠. 4번 주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요건 재무회계죠. 재무회계 정의죠. 4번이 틀렸다. 자, 두 번째,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직접 농업인은 우리 세 가지가 있었죠. 직접 농업인은 기초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원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틀렸죠. 자, 직접 농업인은 가운데 있죠. 얘는 박쥐예요, 박쥐. 위에 두 개에도 포함되죠. 기초원가, 기본원가에도 포함이 되고 밑에 두 개, 가공원가나 전환원가라고 보는데 거기도 겁나 양쪽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직접 농업인 포함돼요. 맞아요. 둘 다 포함되는데 뭐 포함되지 않는데요. 틀렸고요. 자, 직접 재료비, 디렉트 머티리얼, DM이죠. 기초와 가공원가에 모두 해당된다? 아니죠. 얘는 기초원가에만 해당되고 가공원가에 안 들어가요. 맨 위에 있는 애니까. 웬만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겁나 미치지 않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서 의사결정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원가를 말한다. 보세요. 쓰잘데기 없이 겁나 잦잖아요. 자, 마지막.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판매활동과 일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원가라고 한다. 맞죠? 제조활동이 아니니까 비제조원가라고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뭐 원가라고 하긴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네. 자, 3번 원가에 대한 다른 설명 중 겁나 틀린 것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나 통제 불능 원가로 분류가 되죠. 미쳤냐라는 얘기다. 네. 추적 가능성 뭐요? 꽁치 통조림과 걸뱅이 아닌 골뱅이 통조림이잖아요. 하나의 제품만 들어가냐, 둘 이상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냐, 추적되냐 안 되냐, 그거죠.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예요. 1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고요. 조업도 혹은 제품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서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죠. 그죠? 생수 만드는데 하나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적게 만들든지 많이 만들든지 500ml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당. 단위당 고정비는 겁나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고정비, 임차료죠. 공장 임차료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그 생수 하나당 분류가 쫙 나눠지기 때문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단위당 고정비는 겁나 감소하게 돼요. 많이 만들수록. 맞고요.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모두 가공원가에 해당한다. 맞죠? 밑에 두 개. 직접 재료 빼고 직접 농업비랑 제조간접비, 가공원가에 해당되는 거 맞고요.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로 또 나왔어.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4번. 다음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설명 중 겁나 옳은 것은? 자,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맞죠? 그래프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단위당 한 개당 들어가는 변동비는 물의 양을 보시면 돼요. 물의 양은 똑같죠. 다 500씩이잖아요. 그죠? 얘는 일정한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단위당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할 때 많이 만들 때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하다. 아니, 틀렸죠.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죠. 이런 식으로 체감하죠. 네. 틀렸고요. 3번.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겁나 증감에 따라 역시 많이 만들수록 총 변동비는 감소. 미쳤냐라는 얘기다. 총 변동비는 같이 늘어나죠. 그죠? 생수 하나 만들 때는 500만 들어가지만 10,000개 만들면은 총 들어가는 생수 양은 겁나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감에 따라 역시 생산량이 많이 만들수록 총 고정비는 증가. 미쳤냐라는 얘기다. 공장 월세는 많이 만들든지 적게 만들든지 항상 일정하게 200만원씩 겁나 들어가는 것이죠. 정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 문제예요. 요거 그래프 문제가 나와요. 자, 5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원가 행태는 무엇인가? 특정 범위 조업도 수준 관련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총액이 겁나 일정하고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만든다. 즉 계단처럼 생기는 거죠. 그죠? 일정 조업도 내에서는 고정비 성격 지니지만 그거를 벗어나는 순간 계단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바로 준고정비 혹은 준고정원가. 정답은 4번이 되겠다는 얘기다. 그죠? 자,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 혹은 기본원가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매몰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 맞죠? 자,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말하죠. 맞죠? 공장 임차료 조업도 변동 관계없이 총 200만원인 거는 일정해요. 그죠? 자, 우리 총이냐 단위당이냐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총은 일정하죠. 자, 직접원가란 직접비, 특정한 원가 집적 대상이 추정할 수 없는 원가. 아니죠. 직접비는 뭐예요? 하나의 제품이면 들어가기 때문에 겁나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원가를 말한다. 4번이 틀렸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네요. 자, 7번. 다음은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공인중개사 수험서 구입비 5만원은 어떤 원가를 의미하는가?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해 관련 수업서를 책을, 교재를 5만원에 구입하여 겁나 공부하다가 진로를 세무회계 분야로 겁나 전환하면서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 수험서를 4만원에, 와, 더럽게 비싸네요. 제 책을 사면은 겁나 싸게 살 수 있겠는데, 자, 요거를 새로 구입하겠다. 요거 5만원 뭐예요? 전환원가, 가공원가, 직접 농업이랑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더한 거죠. 뭔 소리냐 생이다. 미리원가 뭐야 이거? 대체원가? 자필하고 바로 과거에 발생한 것으로서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이 5만원이 뭐가 중요해? 내가 세무회계 분야로 갈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계속 할지 아니면 뭐 다른 분야로 갈지 그게 중요한 거지. 5만원 때문에 의사결정 막 다르게 한다? 아니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8번. 원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겁나 틀린 것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는 모두 직접 원가에는 맞아요. 직접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제품만 들어가는 애들이고요. 자, 직접비와 간접비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물. 맞죠? 추적 가능하면 직접비, 둘 이상이 들어가서 추적 안 되면 간접비. 그 다음에 3번.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겁나 감소한다. 맞죠?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감소하긴 감소하는데 체감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일자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0에 가깝게 하나당 이제 0.000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매몰원가는 또 나왔어. 이미 지출된 원가는 맞는데 현재 의사결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아니죠. 의사결정과 관련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매몰원가. 정답은 4번. 자, 9번. 다음은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계속 틀린 거 나오네요. 직접 농업비와 제조간접비 밑에 있는 거 두 개를 합해서 가공원가라고 하는 것이죠. 맞죠?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 자, 조업도 관련성 여부에 따라 변동비와 고정비로 겁나 구분할 수 있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총변동비나 총고정비는, 자, 총변동비는 뭐예요? 조업도가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재료비죠. 같이 늘어나는 게 변동비,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총고정비는 공장 임차료.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아무리 줄어들어도, 생산량이 늘거나 줄어도 공장 임차료는 고정돼 있죠. 이게 대표적인 고정비 사례죠. 맞아요. 1번이면 맞고요. 의사결정과 관련성 여부에 따라 관련원가와 비관련원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맞죠? 의사결정에 관련되면 관련원가, 쓰잘데기 없으면 비관련원가. 4번이 틀렸겠는데, 기회비용이란 특정 행위의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같이 평균에, 아니, 제일 큰 거, 내가 뭐 하나 선택했으면 나머지 저거 괜찮았는데 이게 아쉬움이죠. 이게 가치가 가장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는 얘기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다음 주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접 농업비는 기본 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직접 농업비는 가운데 있는 애기 때문에 박쥐라 그랬죠. 기본 원가랑 그 다음에 가공 원가 전부 포함되는 것이죠. 1번이 겁나 틀렸죠. 직접비와 간접비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죠. 맞죠. 네. 직접비는 하나의 제품, 간접비는 둘 이상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제조 간접비란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및 간접 제조 경비의 합이다. 맞죠? 겁나 간접자 들어가는 거 3개를 합한 것이다. 자, 판매 활동과 일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로서 판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한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회계 오늘 처음으로 학습을 해봤는데요. 원가회계 굉장히 재밌는 분야예요. 사실 이거 막 골치 아프게 막 암기할 부분도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실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쭉 들어보면서 이거를 암기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 문제 풀면은 거의 다 4문제면 4문제 다 맞게 되는 그런 아주 개꿀 분야가 아닐 수가 없겠다는 얘기다. 자, 요점 강조드리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